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언어가 좋은 자기 세뇌를 일으켜서 행동도 밝고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난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요.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잘하지 뭐. 난 어쩔 수 없나 봐. 말 한마디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소성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자신에게 선물하는 말,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난 잘하고 있어. 힘을 주는 한마디로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심시연 원장님과 두통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두통이 정말 흔한 질환이잖아요. 두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두통은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후두부, 네. 뒷목 등을 포함하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두통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두 번 이상 경험하는 증상으로 두통은 환자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며 2차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차성 두통의 경우에는 의사의 임상적인 진단 이외에 특이적인 진단 방법이 없으므로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1차성 두통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각종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는 1차성 두통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2차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은 좀 생소한데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두통에는 크게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이렇게 세 가지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성 두통에는 측두부의 동맥염, 근막 동통 증후군, 약물 과용으로 인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치명적일 수 있는 2차성 두통으로는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압 상승, 뇌염, 뇌수막염 등에 의한 두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편두통도 이게 1차성 두통으로 구분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편두통, 그리고 긴장성 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에 대해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1차성 두통의 절반 이상은요, 긴장성 두통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 뒤통수부터 목 주변까지 근육이 긴장하고 굳어지면서 두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마나 볼, 목, 관자놀이까지 통증이 생기게 되며 조이는 듯한 압통이 10분에서 2시간가량 지속되게 되는데요. 네. 주로 아침이나 밤에 잘 발생하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해서 거북목인 사람에게 잘 생기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도 긴장형 두통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흔한 일차성 두통에는 편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이 발생하게 되면 관자놀이 부근에서 고동치는 느낌이 나면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장 박동에 맞춰서 지끈거리는 증상이 4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고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구역감이나 구토가 동반되게 됩니다. 네. 편두통이 발생할 때에는 시끄러운 소리나 빛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군발성 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군발성 두통이 생기게 되면 한쪽 눈이나 관자놀이, 이마 주변이 유독 아프게 됩니다. 다른 두통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두통이 발생하게 되고요. 군발성 두통은 몇 주일에서 여러 달에 걸쳐서 매번 같은 시간 또는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에 4시간 이상 지속되는 편두통과는 달리 군발성 두통은 15분에서 3시간 이내로 끝내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군발성 두통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렇게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차성 두통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2차성 두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통 3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로 경추성 두통, 네. 부비동 두통, 턱관절 두통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추성 두통은요, 목 근처에서 시작해서 후두부, 즉 머리 뒷부분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심해지면 눈과 귀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경추성 두통은 경추 디스크 및 경추 척추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잘 호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비동 두통이 있어요. 네. 부비동 두통은 통증이 이마와 코 주변 부위인 부비동 근처에서 시작되고요. 양쪽 눈 사이로 퍼지게 되는데요. 부비동염은 코 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네.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턱관절 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턱관절 두통은 관자놀이 부근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물을 씹을 때 및 말을 할 때도 주로 쓰이는 저작근이 있는데요. 네. 이 저작근은 턱부터 관자놀이까지 길게 붙어 있어요. 이 저작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턱관절 두통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입을 벌릴 때 뚝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도 같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입 벌릴 때 턱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통이 그냥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한의학적 관점으로는 두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 머리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며 오장육부의 기혈은 모두 머리로 흐른다고 보는데요. 이때 외부로부터 오는 사기, 즉 나쁜 기운을 받거나 또는 내부 장기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머리 부위의 기와 혈이 불화를 일으키게 되면 두통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다시 말해서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기혈의 순환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경우와 또는 기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도 두통을 원인에 따라 분류했다면서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의 종류를 원인에 따라 10종으로 분류했는데요. 두통의 한의학적 분류상 첫 번째로는 정두통이 있어요. 네. 이는 풍사,
즉 바람의 나쁜 기운이 뒷머리로 침범하게 돼서 생기는 것으로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목도 빠지는 것 같으며 뒷덜미가 당기듯이 아프기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둘째로는 편두통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편두통은 한쪽으로만 두통이 오는 경우로 좌측으로 오느냐 우측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게 보는데요. 네. 좌측으로 오는 경우에는 풍사와 혈액대사의 기능 저하로 보고 있고요. 우측으로 편두통이 오는 경우에는 노폐물과 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셋째로는 담걸두통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담걸두통이란 담음이 위로 치받쳐서 오는 두통이라는 뜻이고요. 담음이란 노폐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머리로 맑지 못한 기운이 오르고 노폐물에서 생긴 탁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증상으로 보면 어지러움증과 속이 미식거리는 오심 증상 혹은 구토 증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몸이 무겁고 눈을 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것은 양방에서 말하는 편두통이 이 담걸두통에 해당하게 되고요. 담걸두통을 이제 편두통으로 보고 치료하면 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실제 쓰는 편두통이라는 말과 그 한의학에서의 편두통이 아예 다른 거네요? 네,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담걸두통을 현대의학의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넷째로는 기궐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궐두통은 기와 혈이 부족해서 오는 두통으로 눈이 침침하거나 귀가 시원하지 않고 입이 마르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이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열로 발생하는 두통으로 습열 두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증상으로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동시에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습열 두통은 감기랑도 좀 혼돈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거죠?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습열 두통은 오히려 소화기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두통이라고 여겨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또한 열걸 두통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추운 곳을 좋아하고 더운 곳에 오면 두통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풍한 두통, 권력 두통, 습걸 두통, 진두통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방에서는 두통을 경락의 유주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두통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 놓은 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1차성 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증상만으로는 2차성 두통인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네. 자세한 병력과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2차성 두통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뇌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 등을 이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뇌출혈을 제외한 두통의 원인 검사로 MRI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2차성 진단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신경외과에서 뇌막염이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하기 위해 뇌 척수액 검사나 뇌혈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두통 같은 경우에는 뭐 CT나 MRI 등으로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의 경우에는 MRI나 CT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해도 원인이 딱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답답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단순히 진통제에 의존하여 잠시 통증을 느끼지 않는 방편으로 지내기가 십상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뜨거운 화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심장의 차가운 수성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순환의 원리를 수승화강이라고 하며 네. 이 원리는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가슴의 정중앙에 따라 형성된 중요한 경락인 인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의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로 올라가 머리에 혀를 막고 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머리가 뜨겁게 되고요. 아, 네. 목과 어깨까지 뻣뻣해지게 되면서 아프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원리입니다. 이 밖에도 감기나 소화기 장애,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두통이나 산후에 생기는 두통, 불면증이나 풍사, 음주, 과로 등에 의해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기를 다스리고 원인을 함께 제거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저희 침요법으로는 운기침을 통해서 특정 부위의 혈에 자침을 해서 치료 부위에 집중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환자분과의 교감을 통해서 기운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일종의 힐링요법을 같이 시행해주게 되면 오래된 만성 두통도 치료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약침, 부항요법, 추나요법, 기공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두통을 치료하고 있어요. 두통을 일으키는 병독을 근본적으로 해독시키고 내부 장부의 불균형 또한 조정하고 기혈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근본적으로 병독을 해독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두통뿐만 아니라 두통과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증상인 어지러움증이라던가 소화불량, 목, 어깨의 뭉침 증상,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팔다리 저림 증상과 같이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나 더불어 나타나는 만성 피로, 피부 질환, 화병 등 두통 이외의 다른 수반 증상들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두통이라는 건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네.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법이 그럼 따로 있을까요? 네, 예로부터 머리는 인체의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열을 받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니 되도록 머리를 차갑게 하라는 말도 흔히 들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가 점차 근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스트레스를 더욱 잘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건 실제로 뭐 얼음찜질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냥 머리에 열이 뜨지 않게 순환을 좀 잘 시키면 좋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슴이 압박되게 돼서 네. 머리로 좀 더 열이 뜨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발을 따뜻하게겠네요. 네, 발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하복부 또한 따뜻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는 네.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네. 정서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은 두통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즉, 개인의 감정 상태가 두통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간혹 심한 두통을 겪는 분들의 경우 정서적으로 좌절감이나 분노, 불안감, 피로감, 우울 등의 증상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두통이라는 증상은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더불어 정신적인 측면과 관계된 질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두통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 몸 상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말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불안이 네. 아까 또 말씀 주셨던 좀
두통이 안 좋은 음주나 네. 불면증으로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또한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네. 지나친 온도의 변화나 지나친 냉, 난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적당한 음식의 섭취와 적절한 유산소 운동 및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되도록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두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은 정말 저도 좀 실천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두통이 그러면 생겼을 때요, 뭐 직접적으로 바로 뭐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혈자리들을 좀 누르면 순간적으로라도 좀 완화가 된다 하는 곳들이 있나요? 네, 두통에 좋은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풍지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풍지혈을 문지르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무겁던 머리도 가벼워지게 되고요. 피곤한 눈도 시원해지고 개운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눈의 피로 회복에도 좋고 시력 저하의 예방, 근시 및 노안의 예방에도 좋고요. 네. 전두통, 고혈압, 뇌빈혈, 후두, 신경통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풍지혈을 문지르게 되면 두통과 목, 어깨의 통증 개선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불면증이나 어떤 고열, 급성 각막염, 네. 설염, 언어장애, 갑상선 비대 등의 매우 다양한 곳에 효과가 좋고요. 네. 뇌의 노화 또한 막아줄 수 있으며 더불어 감기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어디 있는 건가요? 네, 풍지혈의 위치는 후두골이라고 해서 즉 뒤쪽 머리뼈의 뒤쪽 하단 머리뼈. 부위에 하단 부위에서 귀 뒤쪽에 네. 동그란 후두골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아, 찾으셨어요? 네. 양쪽에 두 곳이 다 있고요. 귀 뒤 양쪽이에요. 머리뼈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가 되고요. 그 자극법은 우선 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반드시 해준 다음에 네. 턱에 힘을 빼고 입술을 가볍게 벌린 후 양쪽 풍지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약간의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5초 정도 지그시 압박합니다.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귀 뒤에 머리 이 두개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후두골이요. 후두골이 네네. 끝나는 데서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인 거네요. 움푹 들어간 네. 곳을 찾으시면 되세요. 누르니까 아픈데요, 상당히. 네, 맞습니다. 음. 그 부분이 누르면 조금 네. 뭉친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아파하시고요. 네. 이때 더 좋은 방법은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를 약간 뒤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압박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5회를 반복하시면 두통이 심할 때 두통의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뭐 관자놀이라든지 뭐 아니면 목 같은 데도 이렇게 마사지를 같이 해주면 좋나요? 네, 맞습니다. 관자놀이 부분도 지압을 해주면 좋으시고요. 양 미간에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도 지압을 5초 정도 지그시 맞습니다. 해주시면 양 좋아요. 미간에 눈썹 시작하는 부분. 네, 눈썹을 시작하는 부분 거기 천주결이라고 해서 천주결. 네, 천주결이요. 천주결. 네, 그 부분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보통 현대인들은 거북목과 일자목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추 1, 2번 부위 옆쪽에 있는 풍지혈이 뭉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뒷골이 당기는 긴장형 두통으로 조금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풍지혈을 추천해 드리는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귀 뒷부분이라든지 눈 주위 이런 데도 다 5초간 지그시 눌러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압법을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저 치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및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2차성 두통인 경추성 두통을 앓던 분이셨어요. 네. 더불어서 비염이 생긴 지 20년 이상 되신 분이셨는데 오래된 비염으로 후각 및 일부 미각의 소실까지 같이 갖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두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경추의 긴장감이 너무나 극심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시 두통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큰 불편감을 겪게 돼서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더불어서 이분은 만성적인 위염과 소화불량과 같은 다른 증상도 같이 수반된 케이스라 상담 및 검사기기 그리고 문진이나 복진, 맥진, 설진 등을 통한 꼼꼼한 진단을 시행해 그분의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더불어서 목과 어깨 및 머리, 흉복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기침 치료 및 아시열 침 치료를 시행해서 두경부 및 소화기에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침 치료를 시행했었고요. 또한 흉복부 및 목, 어깨에 경직된 부분에 쑥뜸 치료를 병행해서 네. 온열 작용으로 통증 완화 효과 및 경직된 두경부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해드렸었습니다. 또한 경직이 많이 된 경추 1번, 2번 부위 및 경추 7번 부위에 사열을 한 후 습식 부항수를 시행해서 목, 어깨 주변부에 속 섬유근이 긴장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는 표부의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추성 두통이 많이 심한 케이스여서 통증 완화 및 소염작용에 이렇게 효능이 좋은 황련이나 치자와 같은 한약재를 추출해서 정제된 약침을 경직된 경근에 주입하는 약침술도 같이 시행했었는데요. 다행히 몸 전반적인 순환체계가 좋아지시고 몸의 기운과 에너지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20년 이상 된 목, 어깨 통증 및 극심한 두통이 치료 6개월 만에 10 정도에서 2 정도 수준으로까지 호전을 보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주 1회 정도 꾸준히 내원해서 치료하신 결과 두통이 더 크게 재발하거나 나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 근데 사실 이 두통이 생기면요, 뭔가 병원이나 뭐 한의원에 내원을 해서 뭐 직접적인 치료를 뭐 장기간 받는 것보다 그냥 급하게 좀 진통제 같은 걸 찾게 되잖아요. 진통제를 그냥 복용하고 그럴 경우에 두통이 낫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통제만으로는 두통이 호전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MRI나 CT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한방 치료라든지 직접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평상시에 두통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약 두통이 1차성 두통이 아닌 2차성 두통에 의한 것이라면 특히 심혈관계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저염식 시기를 중심으로 질병에 따른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요. 네. 1차성 두통인 긴장성 또는 시민성 두통의 경우라면 평소에 적당히 땀을 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고요. 네. 더불어서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 시간의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평소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한 두통을 잘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아민이 함유된 치즈, 초콜릿, 양파, 적포도주, 호두, 바나나, 청어, 콩, 파인애플 같은 음식들은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중국 음식이나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같이 특히 진한 스프나 육가공품과 같은 글루탄산염이 많이 포함된 식품도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초콜릿이나 각종 가공품, 커피 및 커피 함유 가공품, 녹차, 콜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금연 및 금주도 두통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두통은 생활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참거나 아니면은 뭐 진통제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한방 치료 등을 통해서 적절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두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무화과 요즘 제철이라서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네.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무화과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네. 무화과는 당분의 함량이 많아 생과로 먹기도 하고 젤리, 주스, 식초, 건과 등으로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 피신 등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산성화된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위장질환, 빈혈, 치질 등에 도움이 되고요. 소화 촉진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무화과는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피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시키고 칼륨과 섬유질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저도 이 무화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화과가 또 샴푸라든지 뭐 아니면 비누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중에 뷰티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피부 미용에 좀 좋은가요? 네, 민간요법에서는 무화과가 피부의 건선이나 습진, 염증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네. 무화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고 무화과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 성분들이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과일인데요.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린 성분인 피신 성분은 사실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요. 네. 이 성분이 위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펙틴 성분도 풍부해 포만감을 생기게 하고요. 변비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화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과일인데요. 다만 말린 무화과의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가 되게 달고 좀 부드러운 식감이라서 저도 먹다가 칼로리를 찾아봤는데 그냥 칼로리는 그렇게 또 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린 무화과의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너무 많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식은 뭐 어떤 경우에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5, 네. 나이는 63세, 네. 체중은 70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발목이 좀 시큰거리고, 예. 네네. 아픈데, 젤이나 연고 파스 스프레이를 바르고 발목 아대를 차고 해도 계속 아픈데, 운동도 병행을 하고, 냉찜질 핫팩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발목을 하면 젤기 가지고 물리치료도 받은 적이 네네.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전부터 해가 지금은 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아, 네. 그 다음에 저 신발도 좀, 굽이 좀 낮고 해야 안전화를 저 농실도 신고 이래 하는데,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증상은, 네네. 우측 고관절이 한쪽 팔을 짚고, 오른쪽으로 360도 돌리면 뚝뚝뚝 소리가 나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상이 없고요. 네. 왼쪽 발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왼쪽 발을 전에 2007년도 메테브 수술해가지고 발 길이가 엑스레이 상으로 3.5cm가 좀 짧고 각도가 6.5도로 안으로 지금 휘어져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 허리 디스크 수술을 4번, 5번에 대해서 한 3번을 같은 부위에 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목이 좀 걸걸해가지고 자주 감기약을 좀 자주 먹는데 지금 현재는 고혈압 약 복용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지금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발목이 시큰거리신 지는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전에 발목을 접지르신 지도 그럼 한 3개월 전이신가요? 아니요, 한 2, 3년 됐습니다. 2, 3년이요? 네. 치료는 네. 따로 안 하셨었고요.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를 좀 했습니다. 아, 물리치료만 조금 하고 마셨어요? 예, 네. 그때 그래 안 왔었는데 다시 또 체중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가 지금 감은 못 잡겠습니다. 아, 살이 조금 최근에 찌셨어요? 아니요, 한 1kg에서 2kg밖에 안 쪘는데. 네네. 그 발목이 접지르실 때 그때그때 이제 어떤 염자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삐끗하거나 뭐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했을 때 어느 한 네. 부위에 이제 자극이 가해지거나 긴장과 부하가 걸리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네. 그때 생긴 염증이 사실은 그때그때 치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몸에서 자연치유 기전으로 염증이 조금은 흩어질 수 있는데요. 심부에 네. 이제 중점적으로 생긴 부분에 많이 접지른 부분에 이제 거기 신경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근섬유막의 염증을 그때그때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또 조금씩 염증이 그 부분에 쌓여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지금처럼 통증을 유발하게 되시거든요.
네. 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가벼운 침 치료라도 받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다치셨을 때 가볍게 물리치료만 몇 번 받고 좋아졌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아마 심부에 있는 근섬유막이나 점막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진단을 받아보시고 발목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 이미 좌측하고 우측에 다리 길이가 조금 달라져 네. 있으시잖아요. 네. 이전에 허리 디스크 시술도 3번 하셨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시술한 부위도 그 이후에도 꾸준한 생활 관리나 운동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고 또 네. 나빠질 수 있는 부위세요. 그래서 3번 정도 재발하셨기 때문에 시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도 중점적인 부분에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 조금 좁아진 부분 있죠. 뼈와 뼈 사이에 좁아진 공간 주변부로 조금 염증이나 이제 불편감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 좌우 다리 길이가 일단 다른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쪽 대퇴부가 쥐가 나고 통증이 있는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길이 자체, 구조 자체가 달라서 한쪽으로만 좀 더 긴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만약에 3.5cm 짧아졌다고 하면 발을 디디거나 생활하거나 움직이실 때 오른쪽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무릎에 힘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정을 받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서 도수 치료 또는 추나 치료 아니면 교정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네. 통증이 나고 쥐가 나는 부분은 신경 증상이세요. 그래서 허리도 같이 한번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고혈압도 순환 부전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세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양파나 양배추나 뭐 부추 같은 음식들을 조금 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혈압은 또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은 복용 중이시죠? 네. 네, 고혈압 약은 고혈압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처방받은 대로 적정 수준에서 약을 복용하신과 동시에 뭐 경추부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가 계속 고질적으로 3번이나 수술을 하신 부분인데 척추가 목하고 등, 허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3번이나 수술을 할 정도로 안 좋으셨으면 사실 목도 이제 경추부도 이렇게 완전하게 기능을 잘 못할 가능성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행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근데 네, 특별히 160 뭐 운동용 부분 없습니까? 네. 네,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만세를 해서 손에 깍지를 끼고 뒤로 만세를 해서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는 방식도 도움이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양손을 고관절 위에 올리신 다음에 고관절을 조금 최대한 붙잡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근데 다이어트도 고민을 좀 하셨는데 165cm에 70kg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다이어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까지 과체중이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160 남성분 치고. 네, 남성분들은 원래 근육량이 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한 과체중은 아니세요. 근데 뭐 예전보다 또 갑자기 살이 찌거나 체중이 불어난 케이스도 아니셔서 다이어트보다는 일단 전반적인 몸의 순환과 통증을 먼저 조금 풀어주는 치료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운동과 병행하셔도 도움 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이에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제가 했던데, 저기, 키는요,
68, 네. 몸무게는 60, 네. 그리고 연세가 나이는 어떻게, 네. 77. 77. 네, 맞으신가요?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원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네, 제가요, 작년 9월서부터 이렇게 추석 지나고서부터 여기 목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좀 뒤쪽으로 이렇게 한 줄이 조금 이렇게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동네 그냥 외과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목 디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물리치료 몇 번 받고 그랬는데 그냥 견딜만 했는데 네. 제가 좀 신경도 많이 쓸 일이 있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 3월인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요. 귀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턱 쪽으로 네.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왜 저린 건지 계속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오른쪽 팔을 좀 써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또 나가서 그냥 다니고 그럴 땐 또 멀쩡했다가 이렇게 자다가도 또 어떤 땐 찡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걱정이 돼서. 아, 그러면 작년 9월에 목 디스크 진단 받으셨을 때 몇 번 부위였는지는 아세요? 제가요, 한 25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머리도 다치고, 그냥 여기 다리 무릎서부터 이게 으스러져서 거기 오른쪽 팔, 그렇게 많이 다쳐서 죽을 사람 그런데 그냥 네네. 지금 25년째 살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아, 당하신 것 같은데. 머리가 그냥 네. 찌내갖고 어떻게 좀 신경과 하셔야 될까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땐 좀 괜찮았다 또 그냥 어떤 날은 조금 좀 네. 심하고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네, 제가 약도 네, 어머니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신 대로 진단 내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25년 전에 이미 외상을 크게 입으셨어요. 그때 만약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긴장이나 부하가 걸리는 상황은 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 과긴장, 과부하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몸에. 그때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신 거고요. 근섬유막에 염증이 생기시면 신경 증상으로 저릿하거나 찌릿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신경적인 양상이 통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목 디스크를 진단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차츰차츰 생활하시면서 조금씩 염증이 더 쌓여서 목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잡아주는 추간판이 약간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게 돼서 그런 저릿한 증상이 오게 되신 거고요. 오른쪽 머리도 그래요? 네, 머리 쪽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도 진단해 주셨듯이 수면을 잘 취해라. 신경을 너무 쓰지 말아라.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고요. 침 치료도 또한 큰 도움이 되세요. 이미 경근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막힌 기운들이 목에서부터 막히면 어깨를 타고 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머리를 통해서 목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 가정의학과 선생은 목 디스크는 네, 아니라고. 어머니 죄송한데 아까 지금 목 디스크라고 방송 시간이 하셔서. 다 돼서요. 네네.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